2월 25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여튼간에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떡하든 간에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좀 노는 쪽으로 하십시오.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공부합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 자기 할 일을 뭐 자기 위치에서 잘 지키면서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 일만 열심히 합시다. 자, 전일 미션 종목 봅시다. 전일 미션 종목 세 가지 섹터의 종목들을 좀 뽑아보았죠. 유양대인유부터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유양대인유, 오늘 한번 봅시다. 시가가 점하한가였죠.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다룰 때 시가가 뭐 마이너스 10%냐,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15%냐, 거기에 따라서 베팅의 강도나 진입의 위치를 잘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오늘은 수월했겠네요. 아예 뭐 시가가 점하한가니까 뭐 딴 거 할 것 없죠. 이거는 내가 배심이 좋으냐 배심이 안 좋으냐 그 차이밖에 없겠네요, 그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풀어질 때 그냥 뗄렁 올라타면 되는 거죠. 예. 빨리 풀렸네요, 그래도. 뗄렁 올라가면 뭐 여기까지 가서 뭐 10% 먹었을 거고, 여기까지 가서 뭐 13%나 이 정도 먹었겠네요, 그죠? 예. 마이너스 18%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런 건 술탄 말입니다.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위험하게 굳이 많은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걸로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딱뭐 30분 만에 30분 만에 말 1,000만 원 같으면 100몇십만 원이 어디서 벌어줄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뭐 재주 있으면 내 좀 가르쳐둬라고 했어. 보고만 있으면 딱 되는 종목이겠죠. 그 요양은 뭐 오늘 나쁘지 않았네요. 다음은 큐벤트. 시가가 마이너스 3%, 고가가 마이너스 0.9%. 이거는 거래할 전제 조건이 안 된 것 같네요. 시가 3%에서 밀렸다가 좀 올라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스타일인데,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 뭐 굳이 이런 낮은 시가를 줬다고 해서 마이너스 3% 준다고 해서 뗄렁 해서는 될 일은 아니죠. 예. 전일에 크게 한가 그저까지 가준 놈인데 적어도 마이너스 한 10%나 15%나 쯤에 몰라도 말이죠. 이것은 거래할 조건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 에탄올,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전일에 한가가 근처까지 갔지만은 시가가 마이너스 0.3%. 물론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있었겠습니다. 수익은 좀 볼 수 있었겠지만은 이거는 거래할 전제 조건이 안 됐죠. 전일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온 종목인데 뭐 큰 호재도 없었는데 30% 가까이 떨어진 종목이 뭐 보합 근처에 시가가 잡혔다 해서 뗄렁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죠.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는 기세가 있는데, 하방 기세가 이렇게 센 놈인데 보합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뭐 들어가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가 형성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거래가 전제 조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원. 30%, 18%, 19%죠. 20% 잡고 거의 50% 이상 빠진 종목 이틀. 시가가 마이너스 2.4%, 고가가 플러스 7.7%. 딱 10% 뛰기네요, 그죠? 예. 요 밑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뭐
뭐 10%좀 넘게 나왔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오늘 같은 날은 사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였죠. 왜냐면 아무리 뭐 세상이 뒤집어질 어떤 뭐 나쁜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단기간에 그 이틀 만에 주가 절반을 꿀떡 잡아 먹었는데 한 번은 도전해 봐야 되지요. 예. 이것은 뭐 마이너스 시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면 뭐 시가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었겠네요. 이런 것은. 그래서 내려온 폭의 프로테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 에탄올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죠. 한 번 더 내려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원 같은 것은 시가가 마이너스 2%라도 한 번은 눈 질끈 감고 뭐 이런 것은 뭐 승부 걸어볼 만하죠. 하지 이제 올라간 폭이 별로 뭐 크지도 않았네요.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려면 한번 쭉 쳐주고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죠. 물론 오늘 시장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종목이 아직은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2% 가이고 시가가 마이너스 한 10%나 이 정도로 출발이 됐으면 참 좋았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0% 가까이는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낮게 바닥을 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시 크게 주지는 않아요. 다음은 케어랩스. 그리고 퓨처 스트랩. 시간의 상가를 간 종목이지만은 뭐 조심스럽게 한번 보자.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리면 뭐 관심을 받을 만하다 해서 케어랩스 퓨처 스트림 보자 했는데, 그래서 퓨처 스트림은 전일에 파동이 일어난 종목이니까 이왕이면 케어로 하자. 똑같은 어떤 연관성이 있더라도 아니나 다를까 케어랩스 시가가 더 많이 잡혔죠. 14.2%. 14.2%. 오늘 그래 상가까지 갔다가 풀어졌는데, 자, 이 종목은 참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웠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14%대 집어넣어서 승부를 본다. 조금 올라갔다 미끄러져서 본절해주고 나와 있다가 저점을 잡아준다. 또 14%에서 7%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올라온다? 그럼 이쪽에 시가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한다. 자, 첫 번째로는 이런 전략이 되겠죠. 자, 경력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4% 시가 잡히면 그래도 재료가 있고 매각 재료가 있으니까 1차 넣어 보겠죠. 10한 7%나 8%, 2, 3% 올라가다니 꼬꾸라진다. 꼬꾸라져 시가를 깬다. 그러면 매도 본질 딱 해놓고 지켜보겠죠. 흐름을 보다가 7%까지 떨어진 지점에서 수급의 흐름을 읽고 1차 정도 진입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죠. 자, 이것은 여기 영역은 좀 주식 경력이 좀 되신 분들만 이제 관여를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을 줬지만은 반등 가지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바이바이 하고 끝난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보분들한테는 이런 하방으로 내려와서 내리꽂히는 종목을 추적을 한다면 사지 말고 눈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손이 바뀌어서 새로운 세력들이 끌고 올라갈 때 시가를 다시 돌파를 한다면 차라리 그 지점이 명확한 근거가 되는 지점이라면 여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수급의 흐름만 보고 프로테지만 보고 14% 7%는 프로테지만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거는 정확히 없단 말입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 선이 치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돌파할 때는 의미가 있다 이 말. 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를 따지면 매매가 진입과 청산이 수월해요. 내가 과연 오늘 의미 있는 지점에 공략을 했는가?
내가 의미 있는 지점에서 매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명확하게 기준점을 스스로가 제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입이든 청사이든. 그렇다면 여기는 돌파하는 시점은 명확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한번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상한가까지는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상한가 근처까지는 가서 매도할 수 있는, 그래도 10%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죠. 여기서만 들어가서도 10% 이상 충분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서둘지 말고 천천히 어느 한 종목을 집중을 했다면 끝까지 봐주는 그런 느낌 있는 매매, 그런 게 좋습니다. 퓨처 스트림, 비록 KRF한테 밀렸지만은 약간 KRF에 딸려가던 그런 모습도 가끔 보였죠. 오늘 한 번은 반등을 줬는데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7%, 이거는 봐야 되겠네. 이렇게. 자, 플러스 7%. KRF가 잠시 갔다가 꼬꾸라지니까 자기도 같이 꼬꾸라졌다. 그죠? 예, 여기 9시 반쯤이네요. KRF는 도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났다. 근데 퓨처는 어차피 두 개 다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퓨처를 하든 케어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아마 어제 제가 말씀드린 퓨처는 이미 파동이 일어난 종목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케어 쪽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퓨처는 오늘 퓨처 아니면 케어인데, 케어만 성공했다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뭐 퓨처도 역시 들어가서 수익은 받겠지만 케어랩스 하나면 충분했죠. 다음은 기술주 섹터 한국알콜 봅시다. 플러스 4%, 고가가 플러스 7%. 그래서 그저 내렸군요. 플러스 4%, 고가가 7%. 근데 한국 알콜 역시도, 이거는 뭐 역시도 아까도 맥락은 똑같네요. 보니까 오늘 거래를 할 그런 장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전일에 23%까지 따라 20%대 종가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 전일에 뉴욕 주식 급락을 해갖고 지수가 마이너스 2%대로 출발했는데 얘가 플러스 4%를 찍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얘가 돈이 되려면 오늘 이 저점이 시가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출발해갖고 지금의 이 시가까지 올라가던 그런 시나리오가 돼야 돈이 되는데, 아침부터 시가 4%일 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주를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주를 보고 그냥 무작정 따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여기 공략 해가지고 뭐 3% 갔다가 밀릴 때 본전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오늘 시향을 못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오늘 여기에 시가를 4% 정도 올린 범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알콜은 거래할 게 못 됐다고 보네요. 사실은 오늘 기술주는 전체적으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죠. 봅시다. 마이너스 0% 출발해서 그래도 이건 플러스 8%까지는 올려는 줬네요.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18% 밀리는데 여기가 한 3%까지 밀렸겠죠. 그죠? 폭이 한 3%나 한 5%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래 마이너스 8% 갔는데 오늘 역시 올라는 갔지만 설령 보합에 여러분이 들어갔다 칩시다. 그래서 8% 먹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것은 오늘은 거래할 관여할 것이 못 되었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마이너스 2%대로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략을 할 만한 그런 건 못 됐어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비록 뭐 오늘 손실날 구조는 아니었지만은 일단은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오늘 모습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늘 정도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DPC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좀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 있고 시간 내에서도 나름대로 또 진행되고 있다는 빅히트에 대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심은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마이너스 6%까지 밀렸죠. 보합에서 마이너스 6%. 그래서 플러스 10%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어제 뭐 한 번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은 뭐 분할로 하든지 1차로 넣고 기다렸다가 또 보합 올라올 때 2차로 넣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밑에서 잡았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항시 이 기준선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제일 그냥 편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잘라주고 계속 그래도 계속 내려가면 뭐 매매 안 하면 될 것이고 잘라줬는데 쭉 내려가다가 엉덩이를 털어서 올라오면 뭐 그때 또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명확한 어떤 의미 있는 선 그런 선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산의 애강은 오늘 뭐 엘컴텍이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래할 그런 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술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뭐 왜 오늘 뭐 창의 에탄올이나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 알코올 이런 종목들 왜 제가 오늘은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저 동영상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면 10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제가 쭉 적어 놓은 거 있죠. 이제 그걸 어떤 분은 보니까 그걸 뭐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다 읽고 매매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전일에 글로벌 증시에 어떤 악재가 터져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매매는 일단은 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하루 쉰다 라는 마인드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좀 그런 날이었죠. 그런 날이었는데 물론 지수는 전일에 우리는 이미 그만큼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일에 폭락했다고 오늘 꼭 반등해라는 건 없거든요. 오늘도 같이 동반 또 급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안 좋다 싶으면 그리고 아침에 지수가 안 좋다 싶으면 발을 빼고 매매를 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 끼 들어봤자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글로벌 증시가 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될 수 있으면 관망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하루 쉰다고 해서 뭐 천지개벽이 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점은 잊지 마시고 비록 오늘 뭐 들어가지고 수익을 몇 프로 먹었다 하지만은 재료주를 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말라. 그런 거 꼭 기억을 잘 해놓습니다. 자, 내일 종목 한번 봅시다. 내일이 며칠이죠? 2월 26일
수요일이네요. 자, 이달도 참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기술주부터 먼저 봅시다. DPC, 랩지노믹스, 필룩스, 유양 DNU 이렇게 네 종목만 보죠. 자, 먼저 DPC. 오늘 모습을 좀 올려는 줬습니다만은 종가상 8%대로 맞췄습니다만 시간에서 마이너스 2.8%로 깎여져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오늘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모습이 조금 더 안정될 텐데 조금 한 2% 만원 때문에 조금 돌파를 해서 있었으면 좋을 텐데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아쉬운데 일단 BTS 관련 주 중에서는 지금 뭐 오늘 손오공이 뭐 급작스럽게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뭐 자리를 좀 뺏긴 듯한 느낌인데 뭐 DPC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리죠. 가는 그 형태가 그리고 재료 자체가 뭐 손오공이 물건 팔아 먹는 거고 DPC야 뭐 지분 재료니까 없는데 손오공 이놈은 또 뭐 시간에서는 또 마이너스 6% 빠져 있군요. 내일부터 30분 단일가로 움직인다 하니까 자, 그래서 DPC는 조금 이거는 스윙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이 만일에 오늘 음봉을 이렇게 내려줬다면 음봉을 이렇게 내려줬다면 당분간 이 종목은 안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양봉을 내준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한 자기 나름대로 틀을 보여준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 하나가 지금 10%짜리 캔들 아닙니까? 10%짜리 캔들이라 지금 종가가 플러스 8%, 저가가 마이너스 6%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5%짜리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지니까 흐름을 보시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때 분할로 해서 조금 담아 놓는 스타일로 해서 내일은 뭐 음봉이 나오던 뭐 이런 조그만 음봉이 나오던 뭐 양봉이 나도 상관없이 좀 모아서 한번 가져가 본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해봅시다. 그래서 내일 큰 파동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받아준다는 마인드로 그런 식으로 뭐 분할로 5번을 해도 좋고 3번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넘겨보자. 넘겨봐가지고 크게 나쁜 모습만 안 보인다면 조금씩 모아서 좀 가져가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음봉이 내려왔다면 쳐다보지 않을 건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랩지노믹스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1% 빠져 있습니다. 1.1% 빠져 있는데 내일 이 종목 시가가 플러스로 잡히면 기다렸다가 마이너스로 내려올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나 3% 마이너스 1%도 좋고 그럼 그때부터 1차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네요. 분할을 뭐 두 분 하든 세 분은 좋고 뭐 일괄로 승부를 걸어도 좋습니다. 손절품은 5%는 정확히 지켜야 되겠죠. 살아나면 뭐 좀 지켜보자. 아니면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주면 챙겨 먹는 게 낫고 예상대로 틀린 모습 보이면 5% 손절분 항시 지켜줘야 됩니다. 필룩스
오늘 고가가 11%, 종가가 4%. 줄여봅시다. 줄여보니까 뭐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군요. 하락폭이 제법 많았네요. 그죠? 내일 시간에서는 0.8% 플러스 0.8% 올라 있는데 뭐 영업이익도 좋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보죠. 크게 급박하게 움직일 종목은 아니니까 천천히 1차만 아마 시가도 높게는 안 잡힐 겁니다. 1차만 놓고 흐름을 잠시 보면 되겠죠. 갈 놈인지 죽을 놈인지. 다음 유양 DNU는 또 내일 한번 또 봅니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뭐 편안하게 수익을 챙겼겠죠. 자, 그래 놓고 또 오늘 또 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일 뭐 느닷없이 시가가 플러스로 갈 리는 없겠죠. 또 한가로 또 갈 리는 또 없겠지만은 그 내일 시가 흐름 보고 서둘지 마시고 적정한 시가에 적정한 하락폭을 주면 1차로 들어가고 서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가가 만족할 만한 시가로 하락이 된 상태로 출발하면 과감하게 1차로 승부를 건다. 2차는 뭐 좀 이따 흐름 보고 간다든지. 수시로 이런 스타일 종목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뉴스나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기술주는 여기까지 하죠. 두 번째는 추종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종주 섹터는 서울식품우를 추종하는 종목은 당연히 서울식품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서울식품을 하지 않고 CJ시푸드로 합시다. 전통적으로 대장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서울식품 우니까 서울식품을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보고 오늘도 흐름을 보면 서울식품호가 상승을 할 때는 서울식품이 훨씬 더 빠른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물론 동료주니까 225원짜리 아닙니까? 이런 거 좀 그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CJ시푸드를 우리는 봅시다. 어느 정도 같이 잘 움직여주는 종목이고 지니까 청산이 쉬울 테니까요. 지금 시간의 차이는 서울식품은 상한가 들어가 있고 CJ시푸드는 플러스 4.7%입니다. 이게 둘의 현재의 간격은 5%죠. 자, 이 5%의 간격이 내일 시가에도 아마 둘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서울식품호가 10% 잡히면 시푸드는 하나 5% 잡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또 모르죠. 또 택도 아닌 뭐 희한한 모습으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은 추종주는 일단은 매매가 쉽죠. 테마주가 매매가 쉽고 추종주 매매가 왜 쉽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 정시라는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만 해도 아주 뭐 우량한 종목이라고 몇만짜리 종목 우량한 종목이라고 1년 동안 끌고 갈 종목이라고 떨렁 샀는데 그 다음날 상패 뭐 배임 행위 나와가지고 상패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 지뢰바 같은 것이 우리 시장 아닙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이고 안개속 같은 것이 이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장에서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비빌 언덕이 있다면 그거는 참 좋잖아요. 50%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나 추종주 같은 것은 대장주가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몸만 날렵하게 움직이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식품 흐름을 보면서 시푸드를 본다. 그리고 동방을 보면서 한익스프레스를 본다. 동방도 시간에서 한가가 있죠. 근데 한익스프레스하고는 동방은 9.9%, 10%인데 한익스프레스는 7.7%입니다. 그러면 한 2%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것은 애매하죠. 이것은 애매하단 말입니다.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추정주 섹터를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동방과 한익스프레스도 될 수 있으면 서울식품이나 CJ시푸드 같이 어느 정도의 한 5% 이상의 간격을 주면 그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좀 기다렸다 하세요. 기다렸다가 좀 차이가 날 때 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종주 매매 중요한 것은 추종하는 종목이 강도죠. 강도. 얼마나 강도가 센가. 얼마나 센가가 중요하죠. 강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힘을 못 쓴단 말입니다. 얘네들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종목을 자기가 공략하려는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형님들의 얼굴을 먼저 봐줘야 된다면 이놈들이 얼마나 강한가 안 강한가. 그래 놓고 나서 추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추종하려는 종목의 시가가 어느 정도 갭으로 나와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한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형들의 강도, 강도를 먼저 체크하는 거. 그것만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공부는 뭐 이 정도로만 하지요.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종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종목을 하든 그 종목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해라 그랬죠. 정신과 육체를 한 곳에 다 올인을 해서 1%를 먹어도 좋고 5%를 먹어도 좋습니다. 야물딱지게 들어가서 야물딱지게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 들어가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잘라주고 빨리 도망칠 줄 아는 김인성. 그 모든 것이 집중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 유지를 이놈 저놈한테 아무데나 뿌리대지 말고 나는 A 종목 이거 B 종목 이 둘 중에서 난 오늘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A, B가 다 안 되면 매매 신다. 이런 마인드로 딱 마음 먹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매매한다고 해서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좀 벌어놓고 오후장 되면 낼창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초보들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고수들의 가장 큰 단점은 아침에 벌은 것을 잘 가지고 장 마칠 때까지 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그래서 그 돈을 또 다시 자기의 미천에 플러스를 시키고 또 그 다음 아침에 또 좀 먹어놓고 또 잘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산에 또 플러스 시켜놓고 또 그 다음날 또 해서 또 조금 먹어놓고 또 잘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산에 또 플러스를 또 시키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커져 나왔단 말입니다. 초보들은 거꾸로죠. 잘 먹어놓고 도로깨 잘 먹어놓고 도로깨 반대란 말이죠. 반대란 말이죠. 그 점 꼭 잊지 않습니다. 탑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다들 열심히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또 시장에서 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